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드릴 키워드입니다. 구름 낀 K 증시, 홀로 빚 보는 통신주라고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지난주에는 항공주 얘기를 하셨고 이번 주에는 통신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서 대표님이 이런 종목과 섹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은 사실 지금 뭐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확 정말 리드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뭐 항공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뭐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난주에도 항공주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참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장이 참 그렇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테마 장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뭐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이런 장세에서 뜨뜨미지근한 장세에서 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오늘 좀 통신주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네. 통신주 뭐 어떤 뭐 크나큰 재료가 있지 않으면 보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돌아보니까 어머나 언제 55,000원까지 올라왔지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어렵든 뭐 내 사정이 어떻든 나라 사정이 어떻든 우리가 통신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자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는 뭐 그렇게 탄력이 있진 않지만 뭐 엄청나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통신주 관련해서 여러 것 저것 찾아보다가 증권사 리포트들 제목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신한에서는 필요할 때는 통신주, 하나에서는 이젠 통신주 비중을 늘리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야금야금 올라와서 52주 신고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오는데 다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컬러가 바뀌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사실은 그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군별로 봤을 때 그 특정 종목에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할 때와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시장에서 볼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심리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필수 소비재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또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선 통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기 통신 그 주들이 한꺼번에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뭐 AI 관련 사업이라던가 물론 이 AI에 대한 그런 수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점인지 좀 기다려보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수익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AI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이 바로 5G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통신주 자체가 종목 자체도 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는 분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떤 그런 섹터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재료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는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통신주 하면은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정말 높은 배당. 네, 배당에 그 부분을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배당주 하면 찬바람 불 때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날씨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아직 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당이 그래도 뭐 찬바람 불 때 보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통신주가 이제 뭐 올해부터도 분기 배당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배당 보면은 거의 뭐 5에서 7% 정도
이제 배당 성향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분기 배당도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분기 배당했을 때 뭐 1.6% 거의 2% 이내에 나쁘지 않은 그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배당이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그 꿀 같은, 정말 그런 단비 같은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배당주로 다시 한번 꼽아 볼 수가 있겠고, 뭐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 가치에 대한, 기업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자.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 사실 네.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기대감이 컸고, 사실은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아, 과연 얼마나 괜찮은 정책이 나올까? 라고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업에 있어서는 사실 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때 갔다고 하면은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뭐 통신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재료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관해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목을 베지 말자. 많이 속으셨잖아요. 이제 그만 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솔직하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그 투자 관점을 좀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판단으로 좀 참고하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배당의 매력이 더 커집니다.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저희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고. 네. 이게 발표를 하고 또 IT주로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 시장의 눈은 또 IT로 갈 거고, 오늘도 유한양행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렇게 IT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이 52주 신고가 쓴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선은 52주 신고가 쓴 자리, 이제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우선 통신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신에 대해서 좀 그런 트렌드성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 특히나 사업의 다각화, 기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전보다, 뭐 2020년, 2021년 뭐 이전보다 더욱더 다각화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의 매출도 사실 지금에 있어서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뭐 B2B의 그런 거래와 더불어서 B2C에 대한 그런 사업까지 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국면을 봤을 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차트를 땡겨서 보자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사업의 다각화나 앞으로의 트렌드성으로 통신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주주환원이나 여러 가지 좀 호재거리들을 좀 더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통신주는 분명히 우리가 단타 대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나와의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은 통신주로 좀 꾸준하게 가져가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보면 사실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폭락장 이후에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그 폭락장 이후에 이 무겁고 가지 않는 종목이 10% 이상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는 좀 이 변동성 심할 때 나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고 싶다, 좀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신주에 조금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사실 잘 굳건하게 버텨주는 종목 한 개가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통신주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세 개이기 맞아요. 때문에 종목별로 좀 쪼개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고 네. 그 다음이 KT인데 네.
KT부터 좀 살펴볼까요? KT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KT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네. 우선은 뭐 저도 그렇게 차트적으로 막 깊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네. 성향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이 KT에서 한번 보자면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땡겨 봤을 때 계속해서 이 39,000원 부근에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가 올해 들어서 39,000원 이후를 뚫고 4만 원 부근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좀 빠졌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KT에 대한 부분 모든 분들이 사실 SK텔레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KT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4만 원 선 그래도 조금은 터치하고 지금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통신주가 조금 오늘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한 번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다각화를 시키고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조금 더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지금 기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KT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저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저수익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통신사 전체적으로 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감소를 하면서 또 이제 AI나 여러 가지 그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줄일 건 좀 줄이고 선택과 네.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KT도 좀 바라보시면 이제 4만 원 부근 좀 넘어서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42,000원 부근까지도 저는 좀 꾸준하게 터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짧게 좀 들어볼까요? 유플러스는 정말 사실 통신 3사가 다 비슷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뭐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진 않지만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렇다 할 만한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주목받지 못하는 통신주 안에서 뭐 너무나 탄력도 없고 좀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투자 심리가 크기 때문에 유플러스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그 탄력이 더디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종목에 대한 간단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좀 끌고 가고 싶어요. 어쨌든 물론 무선통신으로 기본적인 실적을 다 가져가는 게 통신주인데 네. 올해 통신 3사의 이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성장을 그냥 안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적이 늘지 않으면 아무리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해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정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뭐 AI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데이터에 찍히고 나서 주가가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근데 또 통신은 이 후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수주들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 넘게 좀 늘어난 부분 또 앞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다른 섹터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반영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실적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다 SK텔레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오늘 SK텔레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사업성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SK텔레콤 가지고 나왔고요.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I에 대해서도 이 SK텔레콤 A-인데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정말 개인 비서처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를 해서 그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AI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높은 배당 성향,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때 이제 배당에 대한 우리가 매력도 또 가져갈 수 있겠고 앞으로 뭐 AI나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사업 투자까지 좀 하반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각각의 종목이 하루하루를 보면은 조금 상승률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인 상승률을 봤을 때는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SK텔레콤 뭐 현 구간에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 6만 원 1차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의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다 ADA 쓰거든요. 통화 녹음도 되고 통화를 요약해주기도 해요. AI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게 SK텔레콤이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복리의 힘을 믿어보죠. 더드림 에센시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